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황금차사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2021년 1월 7일 목요일입니다. 한 주가 벌써 반이 지나갔고, 오늘 전국적으로 지금 눈이 와서 출근 시간이 굉장히 혼잡했습니다. 추위도 오늘 내일 굉장히 추운 어떤 날씨가 진행될 것 같습니다. 모두 건강 유의하시고요. 또 날씨가 추운 만큼의 또 새로운 소식들이 오늘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은 5분 그 시장 읽기가 아니라 시장 분석하는 타이밍으로 오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크게 두 가지가 지금 현재 이슈가 떴습니다. 죄송합니다. 어, 민주당 조지아주의 상원 의원 결선 투표에서 민주당이 석권을 두석을 하면서 지금 블루웨이브가 실현이 되는 그러한 내용이 됐습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상하원 합동 회의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대통령 당선자 인준 과정이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들의 난입으로 인해 가지고 결국은 의회가 해산이 되고 지금 주방위군이 지금 투입되는 여러 가지 이런 혼란 정국이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다. 그래서 그 영향으로 지금 현재 어젯밤에 골드 시장, 새벽 시장, 막판에 새벽 시장에 큰 폭으로 하락을 하는 여러 가지 그런 내용이 좀 있었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본격적으로, 시황 말씀드리기 전에, 오늘 그 골드 시세부터, 실버 시세,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드 1트로이 온스당 지금 현재 1919불 51센트, 그 다음에 1g당 61불 71센트, 1kg당 61,713불 76센트가 지금 골드 국제 시세가 형성이 되어 있고요. 국내 시세 돈으로 살 때가 27만 2천원, 팔 때가 26만 9천원에 국내 시세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실물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걸 그램으로 나누면 살 때가 72,533원, 1g을 시중에서 골드를 살 때에 72,533원, 그 다음에 팔 때가 71,733원에 국내 골드 시세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실버는 1 트로이 온스당 지금 현재 27불 07센트, 국내 시세는 살 때가 돈으로 3,740원, 그 다음에 팔 때가 3,360원, 이것을 그램으로 나누면 997원 살 때가, 팔 때가 896원의 국내 시세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골드 실버는 지금 현재 현물로 시중에서 내가 판매를 하거나 매수를 하거나 매도를 하거나 즉 사거나 팔 때의 시세로 돈으로 말씀드리고 그램으로 말씀드리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KLX에 거래를 하시는 분들은 조금 틀립니다. 왜 틀리냐면은 이 돈으로 사고 팔 때 부분에는 여기에 여러 가지 수수료 부분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틀린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살 때와 팔 때에 잘 아시겠지만 살 때와 팔 때의 가격이 세금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가격이 틀린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혹시 KLX 거래를 하시는 분들은 뭔가 조금 차이가 난다라고 느끼는 분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현물 기준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전반적으로 오늘 그 시장 흐름을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제 3일장 기준으로 봐보면 어제 아시아 시장에는 끝까지 밀어 올렸어요. 그 1950불 넘게까지 60불 가까이까지 아시아 시장에서 밀어 올렸는데 딱 런던장에서 꺾이면서
한번 하락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막판에 지금 미 의회로 트럼프 지지자들이 난입을 하면서 또 한번 굉장히 바닥을 쳤죠. 그러고 나서 조금 기술적인 반등을 했다가 오늘 지금 아시아 시장에서는 거의 보합 조정으로 흘러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아까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오늘은 여러 가지의 어떤 흐름을 정책적인 부분을 오늘 많이 체크를 해야 되는 그런 내용이 있어서 오늘은 조금 시간이 되더라도 걸리더라도 분석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융 전반적으로 이제 금융 시장을 한번 체킹을 해보면 미 정치 자체가 장중에는 어제 상승 곡선을 계속 갔어요. 3대 지수가. 그런데 미 의회 난입을 하고 뭐 여러 가지 내용이 나오면서 나스닥만 하락을 했습니다. S&P 부분은 상승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유럽 증시는 어제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아시아 증시는 상승으로 지금 출발을 했고요. 달러는 어제 전일 대비 어제 같은 경우 저녁에 엄청나게 상승을 했죠. 달러가 거의 90포인트 가까이 올라갔다가 이제 그 상호 블루웨이브가 완성이 되면서 반대로 굉장히 큰 하락을 지금 했고 오늘 아침에서는 이제 보합으로 흘러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미 국채 수익률은 3일 동안 상승을 하다가 하락으로 돌아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선물 시장에서 골드 실버 부분도 어제 그 내용에 그 의회 난입을 하고 하는 이런 과정에서 큰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하락을 했다가 아침에는 지금 현재 다시 회복 상승 중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원 달러가 1원이 올랐습니다. 1원이 올랐는데 앞으로 달러가 하락할 가능성이 굉장히 이제 커졌습니다. 블루웨이브가 이제 완성이 됐기 때문에 오늘 1087원 됐고요. 그 다음에 비트코인이 어제 또 많이 올랐습니다. 비트코인이 어제 37,000 불대를 넘었었죠. 1코인이 37,000 불대면 거의 4천만원 가까이가 지금 이제 코인이 올라갔다. 그 다음에 이더리움도 지금 1100불에 어제 한 100불 가까이 올랐습니다. 1200불 정도가 상승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아마 그 코인 부분은 코인 시장은 이번 주까지는 상승 랠리를 갈 가능성이 굉장히 많고요. 이번 주가 지나고 나면 조금 하락 국면으로 돌아서지 않겠나 그렇게 보입니다. 다음 주까지도 뭐 정확한 건 정확하게 1월 20일 이후 쪽은 상당히 조금 하락폭으로 돌아설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보여질 겁니다. 자, 오늘 전반적인 시장에서 오늘 영향을 많이 준 것이 블루웨이브입니다. 블루웨이브를 실현이 되면서 지금 기술주, 특히 미국 증시의 기술주가 하락을 했고요. 일반적인 이제 소비재, 은행주 뭐 이런 부분은 상승을 했습니다. 즉 S&P는 상승을 했고 그 다음에 기술주들이 있는 나스닥은 하락을 했습니다. 분명히 이제 차이가 나는 어떤 그런 형태가 보여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이제 결과적으로는 이제 그 민주당 이제 정부가 들어서는 1월 20일에 그 조 바이든 대통령이 당선이 되고 나면 이제 블루웨이브가 실현이 됐기 때문에 첫 번째가 적극적인 경기 부양을 할 겁니다. 적극적인 경기 부양을 하게 되면 돈이 엄청나게 풀리겠죠. 달러가 풀릴 겁니다. 달러가 풀린다는 얘기는 달러 가치가 하락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환율 자체가 우리는 1087은 1원이 올랐지만 추후에
달러는 조금 더 하락으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 그 다음에 경기 부양책과 마찬가지로 민주당에서는 이미 정세를 하겠다라고 선언을 해놨죠. 그래서 아마 정세를 통해서 경기 부양을 시키면서 자금을 풀고 정세를 통해서 이 세금을 가지고 이제 그 지금 미 행정부의 그 재정 건전성을 아마 다시 완성시키지 않겠냐 이렇게 보이고요. 민주당 정부는 노조를 지지합니다. 노조를 지지하기 때문에 소득 불균형 해소에 정책적인 어떤 부분이 포커스를 맞출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뭐 전통적인 민주당에서는 이제 금융 제재를 하겠다라고 지금 규제 강화를 한다. 소위 이야기해서 트럼프 정부에서는 자금을 풀어서 이 금융 쪽에 규제를 갖다 풀면서 실물 경제와 소위에서 거시경제 그 차이가 굉장히 크게 났던 부분인데 이것이 실질 금리, 실물 경제 이 부분의 어떤 간극을 해소시키는 어떤 작업을 하지 않겠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바이든 정부에서는 이제 그 대형 부양책 돈을 크게 풀겠다는 거죠. 크게 풀어서 전체적인 실질 경기 부양을 시켜 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그 소위에서 이제 재정 건전성을 그 세금을 더 거둬들인다 이 말입니다. 그 정세를 한다 그랬죠. 그 부분을 정세를 해서 소득 불균형을 실질 금리를 실질 경제와 관련해서 간극을 좁히면서 그 소득 불균형을 재정적으로 해소를 시키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실질 경제와 거시 경제의 그 개입을 조금 줄이지는 어떤 그런 형태. 지금 실질적으로 기업의 어떤 그 실질적인 그 재정 건전성에 비해서 주식은 엄청나게 올랐다는 거죠. 기업에서 사업을 잘해서 수익이 크게 나서 주식이 오르는 것이 아니라 재정을 풀어서 주식을 띄워버리는 정시를 띄워버리는 이런 형태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기업에서는 큰 어떤 수익이 나고 있지는 않은데 주식은 상승을 하는 실질 어떤 경제와 자표의 경제 지표에 나타나는 거시 경제와 이 괴리가 굉장히 커졌다는 겁니다. 그것을 바이든 정부에서는 돈을 크게 풀어서 사업을 그 활성화를 시켜 가지고 그 활성화의 실질적인 경기가 부양이 되면서 나중에 결과적으로는 인플레이션이 따라오겠죠. 그러한 전략을 쓰겠다. 단기간에 풀어서 그러한 부분을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실질적인 경기 부양과 그 정세화 그 다음에 소득 불균형을 요 부분을 잡으면서 가겠다. 그래서 금융 쪽은 또 규제를 강화를 할 것 같고 실질적으로 산업이 전반적으로 성장 동력에 움직이는 쪽에 돈을 투입을 시키겠다. 그것도 짤끔짤끔이 아니라 대량으로 투입해서 활성화를 시키겠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오게 되면 거기에 인플레이션을 잡아가는 금리 정책을 쓸 겁니다. 실질 금리, 거시 경제가 아니라 실물 경제에 포커스를 맞출 것이다. 그러면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것이 뭘까요? 달러입니다. 달러 인덱스의 달러가 돈을 많이 풀 때 순간적으로 확 다운이 되겠지만 경기가 살아오르고 전반적인 어떤 성장 동력에 그쪽에 기름칠이 되면서 전반적인 경제가 성장이 되겠죠. 동반 어떤 성장을 끌어내겠다 이런 전략입니다. 그렇게 되면 바로 달러는 다시 상승한다. 블루웨이브의 초점은 단기에는 자금을 많이 풀어서 경제를 살리고 달러는 하방으로 갈 것이고 경제가 살아나면서 전반적인
세금 정책을 정세를 시키겠다는 거예요. 돈이 도는 쪽에서 세금을 걷어내겠다는 거죠. 그 걷어낸 세금을 소득 불균형에다가 쓰면서 민주당 미 정부의 재정 건전성도 이루어내는 그러한 전략을 쓰겠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돈을 풀었을 때에 달러는 떨어질 것이고, 이것이 활성화가 경제가 활성화가 되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달러가 상승하는 그런 부분을 두 마리 토끼를 잡는다, 그런 전략입니다. 그런데 민주당에서 하원은 장악했는데 상원 의원이 그걸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 민주당 조지아주 상원 의원 두 석을 민주당이 석권을 하면서 이제 과감하게 이제 50대 50이죠. 지금 민주당과 공화당이. 그런데 상원 의장이 부통령이 상원 의장이 됩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여러 가지 결선 투표 갔을 때 당연히 부통령이 민주당 어떤 정책을 지지를 해버리면 의회는 바로 통과가 되는 이런 형태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경제의 정책, 앞으로의 미국이 그 바이든 대통령의 그 기간 동안은, 재직 기간 동안은 민주당 정부가 과감한 정책을 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다, 요렇게 보이는 겁니다. 오늘이 아니죠, 어제죠. 이제 미국으로는 오늘이겠지만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들이 의회를 난입을 해서 조 바이든 대통령의 대통령 인준을 못하게끔 막아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지금 워싱턴 쪽 정가가 혼란에 빠졌다. 그래서 낸시 하원 의장이 주 방위군을 투입을 할 것을 요청을 했고, 방위군이 지금 현재 의회로 진입을 의회 쪽으로 움직이고 있다라는 까지만 제가 정보를 받고 이 방송에 들어왔습니다. 상당히 참 안타까운 어떤 내용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그 영향으로 어제 마지막 어떤 미국 시장의 그 골드 시장도 마찬가지고 증시도 마찬가지고 하락을 했던 그런 내용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어제 이제 12월달 그 연준 FOMC 의사록이 공개가 됐죠. 네. 그 내용에 조금 짚어보면 이제 지금 현재 채권 매입, 지금 현재 12월달 의사록에서 나타난 어떤 내용에 지금 현 수준의 채권 매입을 그대로 유지를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이렇게 이제 결정이 됐다 그러죠. 유지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채권 매입 수준, 이 부분을 계속 유지를 하는 것이 적절하겠다라고 발표 FOMC 회의록이 이제 공개가 된 거죠. 그리고 거기서 하나가 뭐냐면은 지금 현재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아직까지도 경제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다라는 게 의사록에 공개가 된 내용이다. 그래서 더 부양책이 필요하다, 요렇게 지금 FOMC 의사록에 공개가 된 겁니다. 뭐냐, 재정을 계속 풀어야만 된다, 어떤 요런 그 연준 회의록이 발표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조금 전에 말씀드린 FOMC 회의록도 그렇고, 또 블루웨이브 실현도 그렇고, 그 다음에 미 대통령 그 당선 확정 미 의회 통과되는 부분도 트럼프 지지자의 난입으로 인해 가지고 지행이 안 된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에 왔다라고 보여집니다. 정말 미 대통령,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지금 여러 가지 하는 이 방법이라 해야 됩니까? 정권을 이양하는 여러 가지 과정, 이런 부분들이
정말 미국 역사에는 없었던 어떤 부분들을 지금 적나라하게 보여주면서 정말 민주주의 선봉국가가 참 저렇게 그 진행되는 거 보니까 참 안타깝다 이런 느낌을 많이 받고요. 빨리 그런 내용들이 잘 마무리가 돼서 정말 그 전 세계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데 미 정부 자체의 어떤 행정부에서 저런 모습을 계속 보여주면서 정말 그 세계가 경제가 더 어렵지 않느냐 이런 어떤 느낌을 좀 받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앞으로의 어떤 그동안의 어떤 미국이 주도해 왔던 세계 경제 흐름이 빨리 원위치로 돌아가서 정말 누구든지 우리가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는 정책이 펼쳐짐으로써 금융권이 좀 안정이 되고 그 다음에 그러한 어떤 행정부에서 정책적인 부분을 가이던스 해줌으로 해가지고 예측할 수 있는 경제가 돌아갈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빨리 회복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지금 이제 블루웨이브에 관련해서 우리가 조금 더 체크를 해봐야 될 부분이 뭐냐면 앞으로가 이제 민주당 정부가 들어서게 되면 이 경제의 이제 흐름에 어떻게 이제 순차적으로 대입을 해가 가느냐가 우리 골드 실버 투자자들은 잘 읽어 가야 되지 않겠느냐. 첫 번째가 제가 볼 때는 이제 금리, 실질 금리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또 잘 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은 자금을 대형 그 부양책을 쓰게 되면 시장은 이제 돈이 많이 돌기 때문에 안전자산보다도 위험선호 자산을 많이 원할 수 있다. 대형 유동성 시장이 한 번 더 온다라고 봤을 때 위험 자산을 선호하는 부분은 뭐 당연히 주식 쪽의 어떤 흐름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미국 재정 건전성입니다. 지금 계속해서 자금을 풀고 움직이는데 실질적인 성장 동력이 움직이면서 경기가 살아나면서 거기에서 금리를 조정을 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세와 또 재정 건전성과 그 다음에 지금 소득 불균형 해소를 이 세 부분을 어떻게 마무리되고 또 정책이 끌어줄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당장으로 보면 단기적으로는 대형 경기 부양책을 뭐 이미 쓴다고 발표를 했기 때문에 경기 부양책에 의해서 이제 실질적으로 물가 상승이 어느 정도 일어날 것이냐. 당연히 물가 상승이 일어난다고 보면 그거는 금리 인상이라는 부분으로 달려갈 것이고, 금리 인상이 된다는 얘기는 우리가 자금 흐름이 바뀔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 그래서 제가 앞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대형 부양책이 양면의 날이 될 수 있다. 양면의 날이 될 수 있는 어떤 내용인데 너무 좋은 쪽으로만 좋은 쪽으로 만 해석을 할 수는 없다. 왜? 제가 앞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는 골드와 달러가 양축을 가지고 움직이는 어떤 내용이 아니라 이제는 골드, 달러, 그 다음에 비트코인이 그 시장에 이제 끼어들면서 미 연준에서도 정책을 통제하는 부분이 굉장히 어려워질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 그래서 분명히 금융 규제 강화가 들어온다면 골드에는 지금 그러니까 수익률 제직 정책을 다 썼어요. 다 썼기 때문에 그 다음에 제가 볼 때는 어제도 앞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아마 그 코인 시장에 이 정세하는 부분에서 그게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지 않겠냐. 그리고 어제 OCC
그제죠. OCC에서 발표된 내용은 스테이블 코인을 위주로 해서 은행에서 코인으로 결제할 수 있는 부분을 인정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나와 있는 비트코인은 스테이블 코인이 아닙니다. 예, 가상화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떤 부분으로 이 금융 규제 강화를 통해서 아마 제재가 들어가지 않겠냐 이렇게 보여지고요. 거기에 따라가는 게 이제 과세죠. 과세를 통해서 왜 그러면은 스테이블 코인을 가지고 은행에서 그 부분을 허용하느냐 하면은 결과적으로는 과세를 하려면은 과세할 데이터 자료가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이제 거래 소유만 맡겨 놓을 수 없다라는 거죠. 그것이 소위 이야기해서 우리가 그 은행이라는 곳에서 테두리 안으로 들어옴을 해가지고 과세할 수 있는 데이터를 기본 데이터를 거기에서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라는 어떤 내용이 나오겠죠. 그렇게 되면 은행에서는 이 자금의 흐름을 추적이 가능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과세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밖에서 얘기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OCC에서 승인을 한 것은 가상화폐를 승인한 게 아닙니다. 스테이블 코인, 자산이 실려 있는 스테이블 코인을 인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기자들이 잘못 보도록 한 거죠. 예. 그런 어떤 내용들을 잘 한번 점검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이제 시장으로 오늘 뭐 전반적인 말씀을 드리고 오늘 이제 시장을 이렇게 봐보면 굉장히 큰 폭으로 하락을 했다가 이제 상승하고 있는 어떤 요런 기술적인 상승이라고 보여지고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뉴욕장에서 크게 밀어내렸어요.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반등은 했는데 이 내용은 뉴욕장에서 크게 밀어내는 이 내용은 뭔가 전략적인 냄새가 나는 곳이다. 예. 이 달러의 어떤 하락을 언제까지 그냥 보고 있지는 않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급격하게 달러가 어제 저녁에 상승을 했죠. 예. 저녁에 상승을 했다가 오늘 급격하게 또 하락을 했습니다. 지금 봐보시면 89.330입니다. 89포인트의 그 하단 부분으로 빠졌어요. 예. 이런 어떤 내용 부분은 이건 임의적으로 제가 볼 때는 골드를 눌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보합세로 가는데 지금 전반적으로 유로화나 파운드가 강세입니다. 소위 해서 달러의 인덱스 지수에 큰 영향을 주는 외환들이 거의 플러스로 거의 다 돌아서 있다. 특히 유로화나 파운드는 플러스인데 유로화는 좀 지금 현재 약합니다. 이 부분이기 때문에 거의 오늘 달러도 보합세로 흘러갈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 달러가 보합세로 흘러간다는 얘기는 골드도 보합세로 흘러갈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어젯밤에 뉴욕에서 큰 폭으로 하락한 이 부분은 물론 트럼프 지지자들이 의회로 난입을 한 여러 가정이 있었겠지만 이 정도 심하게 하락한 부분은 분명히 이거는 또 뭔가가 한번 눌렀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반대로 지금 현재 비트코인 이더리움이 강하게 상승을 했죠. 네, 강하게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이더리움이 코인이 상승을 하면서 달러와 골드 달러 인덱스와 골드 시장의 영향을 계속 보고 분석을 하고 있지만 저도 사실 그 연관성을 뚜렷하게 원인을 어떻게 이게 분석해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특히나 올해 들어와서 골드와 비트코인과 달러가 서로 이제 공존하는 어떤 요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비트코인은 계속 비트코인에 이더리움은 지금 현재 급격한 상승을 했습니다. 올해 들어와서. 그런데 달러는 올랐다 내렸다 이제 난폭을 이렇게 이제 움직여 가고 있는데
골드 시장도 상승을 했다가 어제 저녁에 큰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굉장히 어떻게 봐보면 최고점과 최저점을 나누면 거의 60센트 정도, 3% 정도가 하락을 했습니다. 3% 하락했다는 게 폭락입니다. 다행스럽게 좀 반등을 해서 지금은 그 2%대 정도가 지금 어제 대비 하락을 한 상태지만 뭐 지금 여러가지 상황들을 봐보면 뭐 좀 오늘 골드 시장은 보합세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 보이고요. 그 다음에 전반적인 이제 그 경제 흐름에서 봐보면 이미 블루 웨이브가 이제 실현이 됐다라고 판단이 되고, 미국의 민주당 정부가 들어서면 어떤 정책을 쓸 것이다 라는 부분은 그동안에 쭉 선거기간이나 미 바이든 대통령 당선자가 발표한 정책적인 내용을 봐보면 이미 이제 예견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많다. 그런데 대량 자금이 풀리게 되면 한국도 마찬가지지만 자금이 크게 갈 데가 없어요. 미국도 부동산이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유동성 시장에서. 그 다음에 주식값이 올랐죠. 그런데 그게 이제 서서히 한계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자금이 지금 이제 어디로 빠져 들어가고 있냐면은 코인 시장으로 빠져 들어가고 있다.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죠. 예. 그런 어떤 내용. 오늘 아침에 이제 그 내용을 봐보면 지금 한국의 코인 거래량이 코스닥의 6배다. 코스닥의 6배의 거래가 지금 현재 코인 시장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이것을 빨리 양성화시키고 활성화했다면 엄청난 세금이 정부 쪽에서 걷어들일 수 있는 기회를 놓쳤다. 이렇게 오늘 보도가 나왔죠. 그런 앞으로의 그 전망되는 부분은 우리가 한번 관심 있게 봐야 된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제는 골드와 달러의 싸움이 아니라 이제는 골드, 달러, 비트코인 어쩔 수 없이라고 표현하기 좀 그렇지만 이 세 가지를 이제 다 봐야 된다. 그런데 비트코인이 상승하는 여러가지 이더리움 상승하는 이런 부분은 정말 분석을 해내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 현재 어떻게 봐보면은 일시적인 자금이 몰리면서 일어나는 현상이겠지만 단순하게 우리 국내만 일어나는 내용이 아니라 전 세계 전반적으로 지금 일어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달러가 하락을 하면 비트코인이 올랐다든지 골드가 하락하면서 달러가 오르고 비트코인이 올랐다든지 이런 연관성에 관련된 부분을 분석해내기가 지금 시장이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지금 양쪽 다 달러에도 영향을 주고 골드 시장에도 지금 현재 그 비트코인이 영향을 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것을 명확하게 분석해서 어떤 부분에서 어떤 영향을 주고 어떤 부분에서 골드에 어떤 영향을 주고 이런 부분이 명확하게 지금 현재 드러나지 않는다. 단 이미 이제 전 세계의 금융의 축이 달러와 비트코인과 골드, 소위 이제 안전자산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부분에서 봐보면 세계의 이제 그 시장을 놓고 봐야 되는데, 앞으로 연준도 상당히 머리가 아플 것 같아요. 골드 시장을 어느 정도 선방하면 달러는 이제 가능한데, 지금은 골드를 누르니까 자금이 어디로 빠져나가 버렸냐면은 비트코인으로 빠져나가 버렸어요. 그럼 비트코인 시장이 지금 현재 각 나라에서 양성화가 돼서 합법화가 되어 있냐, 세금을 거두할 수 있는 이런 부분으로 철저하게 그 법적인 정비가 되냐, 안 돼 있다라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연준에서 이 기축통화 달러를 관리 운영하는 것은 쉽지는 않겠다. 예. 즉 한마디로 말해서 코인 시장이 커지면 커질수록 달러의 입지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라는 것은 자명한 현실이다. 예,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 바이든 정부가 들어서게 되면 양면이라고 보여진다. 왜? 물량을 우리가 이제 부양책을 쓰게 되면 돈이 많이 풀리는데 그 돈이 갈 데가 없기 때문에 코인 시장은 지금 이제 많이 들어가 주식과 코인 시장 부동산으로 흘러가는데 부동산은 지금 찰만큼 찼고요. 그 다음에 주식 시장도 지금 현재 기업의 어떤 실적에 의해서 실물 경제와 많은 괴리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부분에서 코인 시장으로 자금이 많이 흘러 들어가는데 코인 시장을 통제할 방법은 별로 없다라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어려운 난제에 속해 있다. 그런데 그제 OCC에서 스테이블 코인을 은행에서 발행해서 결제로 시스템으로 운영하는 걸 허용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어제 그제 코인이 엄청나게 상승을 한 그런 결과가 나타났다. 이렇게 보일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오늘 큰 어떤 흐름은 블루웨이브가 완성이 실현이 됐다. 그러면 앞으로 민주당 정부가 들어섰을 때에 대형 부양책은 반드시 따라올 것이다 라고 보는 것이고, 부양책을 썼을 때에 이제 자금이 풀렸을 때 그 자금이 어디로 갈 것이냐, 당장은 위험선호 자산으로 움직일 것이다. 주식, 비트코인 어떤 이런 부분으로 가겠죠. 그 다음에는 이제 조금 새가 꺾이게 되면 골드 쪽도 많이 흘러올 가능성도 많다. 안전자산으로. 그리고 부양책이 따라 들어오면 당연히 골드 가격은 제가 볼 때는 최고점을 찍을 것 같고, 그 부분이 경기 양성이 되면서 활성화가 되면 인플레이션이 당연히 따라올 겁니다. 인플레이션이 따라오게 되면 금리를 당연히 움직일 거고, 금리가 움직인다는 내용은 자금이 이제 틀어막겠다는 내용이고, 유동성 시장이 이미 2년 3년 간다 하더라도 금리가 뭔가 손질이 딱 되는 순간 전반적인 유동성 시장의 끝이 보일 것이다. 그러면 인플레이션이 상승을 하게 되면 돈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당연히 그때는 안전자산으로 자금이 들어올 것이다. 그러면 다시 한번 골드가 상승할 것이다. 이거는 뭐 전반적으로 제가 미리 말씀도 드렸고 그런 어떤 상황으로 갈 가능성이 많다. 그래서 오늘 블루웨이브가 완성이 되면서 앞으로 시장이 어떻게 흘러갈 건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잘 참고하시고요. 또 오늘 전반적인 시장 흐름, 그 다음에 우리가 골드 시장도 빨리 이 보합 조정을 끝내고 상승 곡선으로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은 우리가 이제 이틀 월, 화, 수 부분에서 다시 거의 제로섬에 왔죠. 1월 4일날 출발선에 비슷한 시장 가격대로 지금 옮겨왔기 때문에 오늘 빨리 보합선을 마무리하고 상승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오늘 골드, 실버 시장 분석을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인 이 블루웨이브가 앞으로 흐름에 정책적인 부분이나 또 골드 시장이나 또 주식 시장이나 이런 부분에 어떠한 그 내용으로 나타날 건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2021년 1월 7일 목요일 블루웨이브가 실현이 되면서
앞으로의 골드 실버 시장, 그 다음에 전반적으로 민주당 정부가 들어섰을 때에 흘러갈 수 있는 정책적인 어떤 내용, 이런 부분들을 오늘 점검을 해 봤습니다. 참고하시고 올해 그 자금을, 특히 안전자산에 투자하는 자금 운용에 대해서 포트폴리오를 짜는 데에 참고를 하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날씨가 지금 현재 굉장히 춥다, 차갑다, 뭐 거의 냉동고 수준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서부 지역 쪽은 눈이 굉장히 많이 와서 지금 굉장히 차 운행에도 굉장히 힘든 어떤 상황인데, 건강 조심하시고요. 운전 조심하시고 코로나 조심하시고. 자,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